때문에 진천공무원 인재개발원 격리가 일주일 됐습니다. 주변 마을과 아파트 단지는 차분하면서 걱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호수에 떠있는 쓰레기를 배를 타고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육시설에서 제보자 색출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중국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과 주변 아파트 단지 또 상가를 둘러봤는데요. 차분한 가운데 걱정거리도 하나둘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진천 선옥마을. 오전부터 소독차 방역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소독차가 마을 입구부터 골목골목을 돌며 꼼꼼하게 소독을 합니다. 대부분이 노인인 80여 명의 주민들은 읍사무소에서 나눠준 11치 마스크를 각자 집에 보관해놓고 차분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더라고. 저거 잘하고 계시니까. 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죠. 170명이 넘는 교민들도 의도치 않은 격리 생활에 고생이 많다며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민들 7일 남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KU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민 격리 수용 이후 찾아온 일상생활의 변화에 걱정과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 아산 수용 교민들 가운데 양성 환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주민들은 불안 속에 일주일째 바깥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가게를 못 가고요.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불편하죠. 큰 진작살이 한다고. 저는 지금 마을회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고요. 보통 겨울철 점심시간은 회관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어서 썰렁한 모습입니다. 격리시설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도 사람 통행이 뜸합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손소독제가 놓여져 있고 건물 내부 청소와 소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지. 겁이 나서. 바로 우리는 회사 바로 옆이야. 일하는 데가. 그래서 힘들어. 이거 매일 끼고 일을 해야 되니까. 시내 음식점 등 상점들은 최근 갑자기 줄어든 매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매출이 평소 3분의 1까지 줄면서 남은 교민 수용 기간 동안 임시 휴업을 결정한 곳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유동인구도 많이 없어지고요. 저희 매장 매출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매출이 좀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민 수용 일주일째. 누군가에겐 평소와 같은 겨울날로, 다른 누군가에겐 더 추운 겨울날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이 2주 격리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집단 격리된 충북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농산물 특별 판촉 행사가 청주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충북본부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주시 방서동 농협충북유통 하나로마트에 진천 음성 농산물 특판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과 제주에서도 어제부터 일주일에 걸친 진천 음성 농산물 특판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진천 음성 농산물 판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긴급 자금 등을 충청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 기업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원자재 공급 차질과 중국 수출 계약 취소, 수출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세제 감면 같은 자금 문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8억 원의 긴급 자금을 편성해 수출 바우처와 무역 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큰 비가 내리면 식수원인 충주호와 대청호가 쓰레기 섬에 뒤덮여서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충주의 한 선박 제조업체가 배를 타고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지지난 여름 대청호로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 각종 생활 쓰레기에다 잡목까지 가히 인공섬을 이룰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 다른 해 여름철에 충주댐 상류. 장맛비 뒤 호수로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큰 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유 쓰레기들은 작은 배들로 한 곳에 모은 뒤 포크레인이나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덤프 트럭에 옮겨 실어 소각장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해 평균 10억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이런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배가 선보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의 제작 지원을 받은 충주의 한 특수선 전문 제작업체가 세계 최초의 친환경 부유물 수거선이라 이름 붙인 자연 수거 방식의 배를 공개했습니다.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뱃머리 부분을 통해 부유 쓰레기의 자동적인 수거가 가능토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 그냥 물과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부유물, 쓰레기, 유출류, 녹조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저희 배에 적재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거에 투입되는 인력과 작업 시간 등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배는 이번에 선보인 배보다 2~3배 정도 크게 제작된다며 녹조와 기름 제거 등에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덤프트럭 수천 대 분량의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청주의 한 양육시설이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이 문제를 제기한 공익 제보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위협적 분위기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최근 5년여간 12건의 아동학대 문제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육시설. 어젯밤 시설엔 경찰과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직원들이 제보자로 의심된다며 특정 직원을 가로막고 추궁하면서 위협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무서워서 울고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긴 해요. 제보자 색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행정제재가 잇따르자 외부에 알렸다고 추측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장의 공개 질타가 벌어졌고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따랐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톡을 까든지 그 사람과 근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안 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계약이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직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청주시는 민원인 색출, 업무 배제 등은 위법이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제 단위는 없애고요. 모든 직원들이 근무를 하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망이 있습니다. 시스템망이. 그걸 다 차단했어요. 이에 대한 시설 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장과 교사 등 7명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시설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시 농산물 캐릭터인 수달 공무원 충주시 캐릭터가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캐릭터 충주씨가 등장해 사과 홍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청정한 충주 농산물 이미지를 시청 공무원인 수달 캐릭터로 만들어 각종 행사장과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에 이어 제천 세명대와 대원대도 개강을 2주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개강 연기 권장에 따른 것으로 두 대학은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기숙사 등에 2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26명이 재학 중인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조만간 개강 연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보건과학대 전 총장이 벌금형을 받고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위탁기관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 2억 8천만 원을 교비로 낸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의 허가 없이 학원 재산 7억 2천만 원을 대학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교사 시절 제자들을 상습추행한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전직 교사는 2018년 퇴직했지만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화재 특별 경계 근무가 진행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장비 500여 대와 소방대원 등 7,600여 명을 투입해 달집 태우기 행사장 같은 화재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당초 16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14곳이 취소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